네, 반갑습니다. 4단원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자판기. 자판기의 작동 방법을 보면 일단 돈을 넣고요. 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면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가 나오죠. 이 사이사이에 돈을 넣었는지를 판단하는 장치, 그리고 버튼을 눌렀는지를 알게 하는 장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돈을 넣었고 그리고 버튼을 누르는 것이 둘 다 일어나야 음료수가 나오게 되죠. 자판기 안에는 이런 작동 원리가 들어있는 장치가 자판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논리 회로를 통해 가능한데, 오늘은 트랜지스터를 이용해 만드는 이런 논리 회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자, 트랜지스터를 이용하면 논리 회로를 만들 수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AND 게이트라는 논리 회로입니다. 자, AND 게이트는 자판기로 설명했을 때 돈을 넣었고 그리고 버튼을 눌렀을 때 출력이 나오는, 즉 음료수가 나오는 이런 논리 회로입니다. 회로 안에 이런 회로도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A가 돈을 넣었는지 B가 버튼을 눌렀는지를 판단하는 트랜지스터라고 하면, 이 A와 B의 신호가 모두 들어와야 출력이 나오는 회로인 것이죠. 자, 기호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 입출력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입력에 A와 B가 있고 출력에 A and B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yes가 1이고 no가 0이라고 했을 때 A, 즉 돈을 넣었는지에 대해서 no, 그리고 버튼을 눌렀는지에 대해서 no라고 뜨면 출력, 즉 음료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A와 B 중 한 가지만 yes, 즉 1이 되어도 음료수는 나오지 않죠. 자, 음료수가 나오려면 A, 즉 돈을 넣고 B, 버튼을 눌러야 출력 1, 즉 음료수가 나오는 것이죠. 즉 AND 게이트는 두 신호가 모두 있어야 출력이 가능한 논리 회로입니다. 자, 두 번째는 OR 게이트인데, 자판기로 예를 들면 돈을 넣었을 때 버튼 A, 버튼 B 둘 중 무엇을 눌러도 음료수는 나오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자, 회로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A든 B든 이렇게 출력 회로로 이렇게 바로 가는 경로로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버튼 A를 누르면 A 음료수가 나오고 버튼 B를 누르면 B 음료수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건데, 어떤 버튼을 한 가지만 눌러도 음료수는 나오게 되죠. 즉 출력은 생기죠. 자, 기호는 이런 모양으로 그리고 이 출력표를 보면 역시 1이 yes, 0이 no라고 했을 때 둘 다 no일 때는 음료수가 나오지 않지만 A와 B 중 한 가지만이라도 yes일 때는 바로 음료수가 나온, 즉 출력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둘 다 yes일 때도 역시 출력 신호가 나오죠. 즉 OR 게이트는 한 가지 신호만 있어도 출력이 가능한 논리 회로이죠. 자, 마지막으로 NOT 게이트인데, NOT 게이트는 신호가 있으면 출력을 안 하고 신호가 없으면 출력을 하게 하는 논리 회로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야 켜지는 전구 같은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스위치를 눌러서 신호를 주면 오히려 전구가 꺼져버리는 전구에 NOT 게이트가 있다, 이런 식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결국 AND 게이트, OR 게이트, NOT 게이트, 이런 세 가지 게이트를 봤는데, 이런 세 가지 게이트를 잘 이용해서 복잡한 논리 회로를 만듭니다. 자, 그중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의 논리 회로가 굉장히 복잡하게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세 가지 게이트만으로도 복잡한 명령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로봇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반도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반도체는 여러분들 기판 위에, 즉 이런 녹색 판 위에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가 수없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걸 손으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간단한 원리 중 한 가지가 바로 포토리소그래피라는 방법인데, 말은 어렵지만 여러분들 어릴 때 달고나에서 별 모양을 만들기 위해 쓰는 방법과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포토리소그래피 같은 경우 반도체 기판 위에 형광물질을 묻히는데, 형광물질은 빛을 받으면 색이 변하는 물질입니다. 자, 이 상태는 마치 달고나에서 이렇게 액체 상태로 만든 설탕을 이렇게 판 위에 부어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기판의 형광물질 위에다가 빛을 쏘아주는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전기 회로가 그려져 있는 유리판을 이렇게 위에다 씌우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은
이 유리판 위에 막히게 되는데 반해서 유리판이 없는 부분은 빛이 들어와서 형광물질에 도달하면서 형광물질의 색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달고나 위에 이렇게 별 모양의 도구를 이렇게 찍어준다는 것으로 비유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찍어주면 이런 별 모양의 달고나가 나오듯이 만들고자 하는 회로 모양의 유리판을 씌워주고 빛을 쏘면 이 반도체 기판 위에 우리가 만들 회로의 모습이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둘 것은요, 이런 빛을 받아서 색이 변한 부분만 걸러내는 것을 음화, 색이 변하지 않은 부분만 걸러내는 것을 양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달고나에서 이렇게 별 모양만 뜯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반도체 기판 위에 이런 복잡한 회로가 그려지게 되고, 이 회로 위에다가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를 설치를 해 나가는 식으로 기판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기판 위에 어떤 반도체를 설치하고 싶은데 P형 반도체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P형 반도체는 규소 사이에 불순물인 붕소를 집어넣는데, 붕소는 이런 양공, 즉 전자가 없는 공간을 가진 원소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P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반도체를 이루는 이런 규소 원자 사이에다가 붕소 이온을 매우 빠르게 가속시키기 위해 높은 전압을 걸어줘서 이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규소 원자 사이로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이 방법을 바로 이온 주입법이라고 하는데, 붕소를 이온 상태로 만들어서 전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매우 빠르게 규소 원자에 집어넣는 이런 방법이라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규소 사이에 붕소 이온이 들어가면서 P형 반도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반도체는 포토리소그래피와 이온 주입법을 통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반도체 기판 위에 수많은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등을 심어 넣은 이 기판을 바로 집적 회로라고 합니다. 이 집적 회로는요, 반도체 기판 위에 전기 회로를 집어넣어서 일정한 기능을 하게 하는 부품입니다. 이 작은 기판 위에 바로 전기 회로가 있어서 이거 하나 자체가 어떤 기능을 하는 이런 부품으로서, 이런 집적 회로가 더 작게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우리 컴퓨터도 점점 작아질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컴퓨터 안에 바로 이 집적 회로를 이용한 장치들이 들어 있습니다.